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혹시 카드 쓸 때 리볼빙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리볼빙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리볼빙이 돌린다, 회전한다 뭐 그런 뜻인데요. 신용카드에서 리볼빙 서비스라는 거는 그달 카드값 중에서 최소 금액만 당월에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제 넘긴다는 거예요. 카드값 갚는 거를. 그래서 이걸 리볼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또는 자유결제 서비스라고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카드론보다도 이 리볼빙 서비스를 더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회생 파산 상담을 해보면 카드 빚 있다는 분들 중에 이 리볼빙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이 리볼빙 마음껏 써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태껏 리볼빙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쓰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리볼빙으로 계속해서 카드 결제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볼빙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리볼빙에는 최소 결제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달에 쓴 카드값에서 이 비율에 해당되는 돈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 카드 대금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번 달 카드값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카드사에서 최소 결제 비율이 10%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100만 원에 10%인 10만 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 달로 2월 돼서 다음 달 카드값 대금으로 나오는 거죠. 돈은 없는데 카드 결제는 해야 되겠고 다른 데서 대출 받을 데도 없다. 그럴 때 리볼빙을 하면 10% 그러니까 10만 원만 있어도 당장 그달 카드값은 넘길 수가 있어요. 물론 나머지를 다음 달에 갚아야 되긴 하지만 당장 돈이 부족할 때 이걸 이용하면 카드 연체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리볼빙 된 카드 대금을 바로 갚아버리면 되니까 자금 사정에 맞게 돈을 유연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리볼빙의 큰 장점들입니다. 잘만 이용한다면 참 좋은 제도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카드 리볼빙은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 일종의 카드 대출이라고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카드사가 내 카드 값을 대신 내주고 우리한테 대출을 해준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리볼빙 수수료가 생각보다 엄청 높습니다. 이게 카드사에서 카드 대출 받는 것보다도 더 높아요. 2023년 2월에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메이저 카드사들 리볼빙 평균 금리가 15.18%에서 18.35%로 나왔어요.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가 연 14에서 16% 정도 되니까 리볼빙이 카드론보다도 평균 2%가 더 높습니다. 법정 최고율이 연 20%인데 거기에 육박하는 거죠. 특히 개인 신용 점수가 700점 그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볼빙 금리가 18에서 19%까지 나와요. 사람들이 카드론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대출인 줄 알고 함부로 안 하는데 이 리볼빙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카드사에서 해주는 뭐 특별한 프로그램인 줄 알고 별 거부감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볼빙은 카드론보다도 금리가 더 높은 카드 대출이고요.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하게 되면 신용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리볼빙 서비스를 언제 신청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처음 카드 발급할 때 리볼빙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리볼빙 서비스가 자동으로 신청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달 카드값 낼 만큼 통장에 돈이 안 들어있으면 나도 모르게 리볼빙으로 넘어가는 거죠. 통장에 최소 결제 대금만큼만 돈이 있으면 리볼빙으로 결제가 돼서 연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대출이라고도 생각을 못하고 계속해서 리볼빙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드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리볼빙은 갈수록 늘고 있어요. 실제로도 카드사의 상당한 수입원이 카드론이 아닌 리볼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볼빙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카드 대금을 제때 안 갚고 계속해서 리볼빙으로 결제를 하면 이 리볼빙 된 카드 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매달 평균 카드 값을 10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1월에 100만 원을 썼는데 리볼빙으로 10만 원만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도 카드 값을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2월에는 그달 카드 값 100만 원 하고 리볼빙 된 카드 값 90만 원을 합한 19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리볼빙을 하게 되면 190만 원의 10% 그러니까 19만 원만 내고 나머지 171만 원은 또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도 카드를 100만 원을 썼다면 3월에는 총 카드 값이 2월 된 171만 원을 합한 271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리볼빙 이자를 계산 안 하고 한 건데 만약에 이자까지 생각을 하면은 나는 매달 결국 이자만 내고 원금은 거의 안 갚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카드사도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들이 자기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카드사가 충분히 해주고 수수료도 더 낮추도록 정부가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리볼빙 서비스는 당장은 카드 연체를 막을 수가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이걸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리볼빙, 당장 연체를 피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좋지만 그게 대출이라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